네. 자, 그러면 자, 제 63회 TAT 2급의 부가가치대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거래명세서 나왔고요. 품명이 2개군요. 클린기업의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 월합계로 발급하고 대금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 네. 네, 월합계 세금계산서. 네, 다행히 여기 거래 날짜가 말일로 되어 있네요. 4월 30일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거래를 이용하여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해서 발급 전송하시오. 뭐 아마 여러분은 이 문제 정도는 쉽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4월 30일자의 메인 매출 전표로 입력해야 돼요. 월합계는 항상 공급 날짜가 있는 월의 마지막 말일 날짜로 해서 11번 과세매출 복수거래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이 공기청정기 차량용 공기청정기 그냥 공기청정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0개 80만원 한 줄이 있고 하나는 더 마이너스가 있어요. 마이너스 5개 80만원. 그리고 확인 눌러서 여기 1320만원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코드는 공급받는 자 클린 기업이 되겠습니다. 클린 기업이 되고요. 전자세금란은 비워두고 분계는 우리가 해당 월 10일 날 입금받기로 했습니다. 대금은 해당 월의 다음 달. 그래서 외상분계 하시면 되죠. 2번. 자, 밑에 분계는 고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없고 전자세금에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가서 4월 30일 거를 조회하죠. 4월 30일부터 4월 30일 엔터 체크 전자발행 확인 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 가서 로그인 누르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조회 발행 확인 네, 그리고 닫아주시면 이 문제 처리가 됐고요. 그래서 11번 과세로 이렇게 잘 했습니다. 외상분계했고 이렇게 발행했죠. 자, 두 번째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제입니다. 6월 22일 예림산업의 제품을 공급하고 거래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했다. 6월 30일에 예림산업에 납품한 제품의 일부 불량이 발견되어 당초의 공급가액에 대해서 3%를 매출 애누리로 확정하고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다. 외상분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급가액의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수정사유를 선택하여 공급가액 변동에 따른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공급가액 변동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며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마이너스로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이나 전송일자는 무시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가액의 3%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시면은 1,000만 원이 공급가액이잖아요. 그러면 3%는 30만 원이죠. 30만 원을 딱 메모지에 메모해 놓으시고 6월 22일 메인 매출전표 6월 22일로 가죠. 가가지고 체크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변동 2번이죠. 메모지에다가 여러분 2번 이렇게 메모하면 좋다고 그랬죠. 확인하시고 날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고사항을 눌러서 공급가액의 변동은 변동사유 발생일로 작성한다. 그래서 시험지에 보시면은 공급가액의 변동은 6월 30일 예림산업의 일부 불량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로 발행을 해야 됩니다. 6월 30일 품명은 엔터 수량 단가는 그냥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마이너스 3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죠.
그리고 확인 단추를 누르시고 나서 또 확인 누른 다음에 6월 30일 날짜에 입력되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마이너스 다 일어나 있죠. 그리고 전표를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관리에 가셔가지고 6월 30일자를 발행하면 됩니다. 미전송 체크하고 전자발행, 발행, 확인,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조회 발행, 확인, 확인. 네, 이렇게 해서 닫고 여기 와서 메인 매출전표에 와서 조회 누르면 여기에 전자발행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부가가치세 문제 3번. 네, 풀이 보시면 네, 똑같죠? 이렇게 잘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네, 우리 이거 많이 해봤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거 좀 잘 체크해 보시라고 그랬고, 우선 계약 기간 우리가 넣어야 되니까 9월 1일부터 24개월 2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임대료 우리가 받은 게 하나 있고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1은 해신전자와 체결한 부동산 임대계약서이고, 그 다음에 자료 2는 9월분 임대료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 아주 나오기 힘든 문제가 나왔어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으며 9월 30일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보통예금으로 입금됐다. 그 차별을 보통예금으로 해야 됩니다. 9월 임대료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이랬죠. 그러면은 이걸 입력하라는 겁니다. 9월 30일자 메인 매출 전표, 9월 30일자 메인 매출 전표에 11번 과세, 분명은 임대료 500만원, 500만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해신전자, 전자세금 1번, 대금은 보니까 임대료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 받은 거니까 혼합으로 분개했죠. 그리고 내려와서 차변을 103번, 금액은 550만원, 탭키 눌러서 거래처는 국민은행까지 거래처 잘 바꿔주셨나요? 네, 국민은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행과제의 1번을 우리가 수행을 한 거죠.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제품 매출 이거 임대료로 바꿔야 됩니다. 자, 임대를 검색해 보니까 다행히 900번대 없었네요. 네, 400번대 우리가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수입으로 보는 거예요. 매출액으로. 그래서 411번으로. 네, 요거 바꿔야 되죠. 네, 이거 안 바꾸면 틀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1번 문제를 마쳤고요. 다음에 2번 제2기 애정신고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적용 이자율은 2.9%, 동은 생략한다. 그러면 이제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클릭한 다음에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로 여러분이 기간을 입력하고 이 2.9%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 여기에 상호는 여기가 되죠. 해신전자, 주식회사 해신전자.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고 2층 201호
2층 201호 동원생략. 사업자 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해신전자의 사업자 번호는 3148138777. 주민등록번호 지나가시고 면적과 용도를 입력해야죠. 면적은 95, 용도 사무실. 임대기간은 언제부터냐? 임대기간은 여기 나와 있죠. 23년 9월 1일 2023-09-01부터 24개월이죠. 2025년 08 31일까지. 그렇죠. 보증금은 여기 나와 있죠. 2억 원 200 플러스 엔터. 월세는 500만 원. 관리비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보증금 이자가 여기 계산이 되죠. 476712. 그래서 계산기를 딱 잡고 476712 곱하기 1.1을 해서 공급 대가를 계산해 두는 거예요. 524383을 여러분이 메모지에다 메모를 딱 해놔야 됩니다. 아니면 계산기를 켜놓거나. 524383. 그러면 이제 준비는 여기서 작업은 끝났어요. 그러면 문제를 지금 2번을 완료한 겁니다. 다음에 수행과제 3번. 간주 임대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9월 30일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가가지고 9월 30일자로 하나를 더 입력합니다. 14번 건별로 입력하는 거 아시죠? 네? 이건 다른 거예요. 요 밑에다가 14번 건별 간주 임대료 공급가액에다가 아까 계산기로 1.1 해놓은 거 524383 이렇게 입력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 476712가 공급가액으로 입력이 됩니다. 여기 476712 여기 금액과 같죠? 그리고 거래처는 없는 거예요. 전자세금도 없는 거고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분계하는 거기 때문에 요것만 분계하는 거예요. 47,671원만. 그래서 차변에 이제 이것을 차변으로 바꾼 다음에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 문제는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면 800번대 세금과 공과금으로 하는데 오늘 문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문제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변이 103번이 돼요. 47,671원 47671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거래처도 넣어야 돼요. 은행이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서 국민은행 여기는 거래처를 꼭 넣어줘야 됩니다. 국민 이렇게. 네. 혹시 저기서 네. 칠 때 거래처면 해신전자가 있었잖아요. 네. 엔터 치다 보면 다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습니다. 코드 안 넣고 뭐 하면 네, 엔터 치다 보면 위에 거 거래처명 네. 간주 임대료하고 해신전자하고 지금 관련성이 있어요. 예, 있으니까 있어도 상관없어요. 네,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 놓으시게 되면 여러분 회계 처리까지 완벽하게 되어 가지고 나중에 평가 문제 답 찾을 때 네, 자산부채 모든 답이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분계는 틀렸지만 위에 요거까지는 맞았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관련된 질문하는 문제 있죠.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질문하는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요 밑에가 틀리면은 뭐 재무제표 관련해서
보통 예금에 관한 질문을 했다든가 했을 때 틀릴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적었을 때 네. 국가에게 그 1.1%만 안 쓰고 그냥 4.67 하나 쓰면 조세 자체도 줄어들어서 예, 금액이 틀려져 버렸죠. 예. 그래서 1.1을 한 공급 대가를 써야 돼요. 순간 1.1 왜 2.1이지 했는데 맞다. 네.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3번이 끝났고요. 4번은 뭐냐? 9월 임대료 및 간주 임대료에 대한 내용을 제2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이 문제는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면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7월부터 9월로 이렇게 조회한 다음에 저장해 두면 되는 겁니다. 저장, 확인. 간주 임대료는 여기 기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문제 3번 문제 간주 임대료 관련된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 나왔습니다. 네, 여기 풀이 보시면 월세는 11번 과세로 이렇게 했죠. 그리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우리가 이대로 잘 작성했죠.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에 14번 건별 매출로 해서 이렇게 잘 작성했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 기타에 이렇게 반영된 걸 우리가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다음에 4번 문제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공통 매입 내역을 보여줍니다. 건물, 기계장치, 토지. 과세 기간에 제품 매출 공급가액 내역이 있습니다. 23년 1기와 2기. 자료 설명. 본 문제 하나요. 시원전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자료 1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의 구입 내역이다. 자료 2는 23년 1기 및 23년 2기의 제품 매출 내역입니다. 기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이 자료로 안분을 하라는 것. 1번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을 하여 재계산 문제 굉장히 드물게 나오는 문제인데 나온 것이죠. 재계산을 하여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를 작성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자료에서 1기와 2기에 이 재계산을 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보시면 20% 면세 비율이 변동이 있었고요. 즉 5% 이상 변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입 내역에서 보면은 토지는 부가가치세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해서 재계산을 하는데 건물과 기계장치는 상각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게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 불러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을 들어가신 다음에 기간은 우리가 2기 확정이죠.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 입력하시고 여기 재계산 5번으로 가서 입력합니다. 자, 계산식을 클릭해 보시면 밑에 여기 메시지에 보시면 건물 기타 감가상각 자산으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 먼저 건물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건물을 먼저 하겠습니다.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건물에 관한 매입세액 2천만 원이죠. 부가세 2천만 원 여기다 입력하겠습니다. 경감률은 100분의 5고요.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세어보겠습니다. 자, 언제 취득했냐면 21년 6월입니다. 그러면 21년의 1기죠. 자, 그러면 21년 2기.
22년 1기, 22년 2기, 23년 1기, 23년 2기. 예, 경과된 과세기간수 취득한 날짜가 속하는 과세기간은 빼고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세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5 과세기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5 입력합니다. 그러면 경감률 자동 계산됐고요.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 비율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전기에 20%에서 단기에 40%가 됐죠. 1기 때 20, 2기 때 40이니까 20%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소했으면 마이너스 20, 증가했으니까 그냥 20입니다. 네, 그러면 300만 원 계산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작성해야 돼요. 기계장치. 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이번에는 2번 밑에 메시지에 기타 감가상각자산. 예, 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은 이번에는 500만 원이죠. 네, 500만 원 입력하시고 기계장치는 100분의 25입니다. 100분의 25. 자, 경과된 과세기간수 세보겠습니다. 22년 3월이면 22년 1기죠. 그러면 지금이 22년 2기부터 세야죠. 예, 23년 1기, 23년 2기. 3 과세기간이 지났죠. 예, 그래서 3이라고 여기다 입력합니다. 3. 그리고 20%. 면세 비율이 20% 증가했고요. 그러면 이제 계산이 됐어요. 여기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반영이 된 겁니다. 세금으로 325만 원이 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만큼이 증가한 거예요. 325만 원만큼. 자, 저장 단추 눌러 놓으시고 방금 우리는 1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결과 및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이랬습니다.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을 공제받기로 한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가가지고 10월부터 12월로 다시 조회를 해서 우리가 반영한 것이 지금 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여기에 반영되어 있죠. 325만 원. 네, 이걸 저장 단추 눌러 놓으시면 됩니다. 네. 아, 만원 반영이 안 됐네요. 아, 그렇죠.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더블 클릭해 가지고 여기다 만원 반영하셔야죠. 그리고 닫아 주신 다음에 다시 저장하겠습니다. 다시 저장되었습니다. 네, 여기 만원 반영해야 됩니다. 네, 요거 제가 체크 못 했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2번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3번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관련 회계 처리를 일반전표 입력에 12월 31일자로 입력하시오 이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늘어났으므로 부가세 대급금에서 이걸 빼줘야 되겠죠. 예, 빼줘야 되는데 하나는 건물로 하나는 기계장치로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주는 분계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면세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면세 비율이 늘어난 만큼 어떻게 됐어요?
이 건물과 기계장치의 취득원가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에서 빼주고 여기서 늘려주는 분계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에 대변에 아까 우리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에 325만원 대변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부가세 대급금에서 325만원을 빼주고 차변에 건물 취득원가에 여기 공제 내역 보시고 300만원 건물 취득원가에 300만원 그리고 또 차변에 기계장치 기계장치 취득원가에 25만원 네,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에 보시면 기계장치 우리가 지금 25만원을 우리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더 늘어난 거고요. 건물에 관한 것이 300만원이 더 늘어난 거니까 이와 같이 분계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 문제를 12월 31일자 회계 처리에 반영했습니다. 자, 풀이 보시게 되면은 네, 우리가 두 줄로 작성했죠? 그래서 300만원과 25만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냈고요. 10월부터 12월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 문제 하나 했고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여기에 반영된 거 확인했고 여기 만원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일반 전표에다가 네, 이렇게 분계를 두 개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두 개로 해도 되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은 하나니까 계정 과목이 하나의 전표로 해도 두 개 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풀이 우리 답안의 풀이에서는 두 건의 전표로 입력을 한 것이고 우리는 조금 전에 하나의 전표로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을 하나로 했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부가가치세 문제 3번과 4번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3번과 4번의 문제가 이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문제가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문제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이 간주 임대료의 부담을 임차인이 한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차변을 우리가 세금과 공과금이 아닌 보통예금으로 처리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건 예상을 했던 거고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거 예상을 했던 거고 다만 이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시험 문제 우리 모의고사 문제에서 풀 때는 건물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이 기계장치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 요게 좀 두 가지를 입력을 했어야 돼서 여러분이 좀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잘 하셨죠? 자, 다음은 이제 평가 문제가 나오는데 평가 문제는 답을 우리가 제대로 했기 때문에 다 제대로 답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샘플로 한 두 개만 정말 맞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한번 볼까요? 18번 제2기 확정신고기간에 납부세액 재계산 내역에 반영되는 면세 비율의 증감액은 몇 %인가?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에 여기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에 여기 20% 우리가 입력했잖아요. 20% 20이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문제. 제2기 확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할세 27번 난의 금액은 얼마인가? 네. 21783,200 맞겠죠? 아까 우리가 저장해 놓은 거. 네. 납부할세 21783,200. 네, 맞았습니다. 자, 22점 잘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결산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보겠습니다. 결산 문제, 수동 결산 문제 볼까요? 연성전자에서 영업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는 6개월마다 지급하기로 하였다. 네. 차입기간은 23년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고요. 내후년 20. 예. 차입액은 3천만 원이고 이자율은 연 5%입니다. 결산 정리분계를 하시오. 이자는 월할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경과된 이자를 계산해야죠. 경과된 이자. 그래서 경과된 이자를 3천만 원에 연 5%, 3천만 원 곱하기 5%. 그래서 경과된 기간은 10월 1일부터 11, 12, 3개월이니까 12분의 3. 계산하면 37만 5천 원이 경과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이자 비용을 발생시키는 분계예요. 그래서 12월 31일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렇게 비용의 예상 문제가 나왔군요. 네,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셨나요? 자, 어렵지 않게 했을 것 같아요. 일반 전표 12월 31일에 차변의 이자 비용 931번 쭉 가셔가지고 375000 대변은 미지급 비용, 미지급 금이 아니고 미지급 비용 375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일반 전표의 수동 결산 하나 끝났고, 다음에 2번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무형자산 내역이 나오네요. 고정자산 메뉴에서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결산을 반영해라. 고정자산 등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말 재고자산의 현황 제품인데, 자, 여러분 이거 제품의 그 원가는 62,000원이고 시가가 70,000원이면은요, 이 원가를 적용해야 돼요. 왜냐? 저가법이죠. 저가법. 그래서 여러분이 기말 제품 재고액에 62,000원 곱하기 500개 이 금액이 입력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여기 1번은 수동 결산 사항입니다. 자동 결산 사항이죠. 고정자산 등록을 하면 되죠. 그래서 결산을 완료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손익대체 분계를 해라, 이런 문제죠. 수행과제가. 자, 그래서 요거는 고정자산 등록을 한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가지고 자동 결산에 이걸 반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전체 메뉴에 가서 고정자산 등록 하신 다음에 제네시스 밑에다가 더블 클릭해서 특허권이니까 무형, 특허권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을 거예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특허권 있죠. 이렇게 하시고 코드 번호 1000번, 코드 번호 1000번, 자산명은 미세먼지 방지 기능, 미세먼지 방지 기능, 취득일은 23년 2월 1일 2023-0201. 단기 취득이니까 신규 취득 증가에다 입력하세요. 300만원 여기다 입력하셨죠? 그 다음에 정액법 5년 관리부. 자, 정액법 여기 5년
관리부라는 것은 경비 구분을 800번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여기 55만 원을 시험지에다 딱 메모해 놓으시면 됩니다. 무형 고정자산을 55만 원을 반영을 할 거예요. 예, 판매관리비 쪽에 한다 이거예요. 판매관리비 쪽에. 자, 그러면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야죠.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입력하시고, 아까 그 무형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먼저 입력을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무형 고정자산 특허권에다가 55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55만 원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 기말 제품 재고액을 찾아가야죠. 기말 제품 재고액. 여기다 입력할 금액은 62,000원 단가를 적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가법이기 때문에 62,000원 곱하기 500개를 계산기로 해야죠. 계산기를 딱 들고 62,000원 곱하기 500개 하게 되면은 3,100만 원이죠. 그래서 여기 기말 제품 재고액에다가 3,100만 원 엔터 이렇게 하신다 이거죠. 그리고 위에서 전표 추가 예 확인하시면 결산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손익대체 분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메뉴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하고 나서 위에 있는 날짜, 여기 주어진 날짜를 24년 3월 31일 2024 0331 2023 0331 이렇게 두 개의 날짜를 입력하시고 전표 추가 확인 이렇게 하면 손익대체분계까지 결산 문제를 마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풀이를 보시면은 고정자산 등록에 미세먼지 특허권으로 이렇게 잘 등록했고 55만 원 계산된 거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에 가가지고 특허권의 상각비 안에다 55만 원 직접 입력했죠.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에 3,100만 원 입력했죠. 전표 추가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서 날짜 입력하고 전표 추가 눌렀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실무 수행을 마치고 또 평가 문제를 쭉 해주면 돼요. 아마 여러분이 잘 조회해서 답을 잘 적었을 것이고, 요것만 하나 맞춰보겠습니다. 2월 이익잉여금 잔액을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셔서 재무상태표를 조회해 가지고 12월 달로 조회했을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 밑으로 내려가서 383-052-104 그래서 383-052-104 3번이 답이었습니다. 요게 맞으신 분은 나머지 위에 거 뭐 거의 다 맞았다고 보셔도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24번이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라는 문제였는데 5월 말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네요. 그러면은 거래처 원장을 열어서 앞에 날짜는 그냥 엔터 하시고 뒤에 날짜를 5월부터 엔터 108번 외상매출금 엔터 하신 다음에 계속 엔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산업 550만원 우주산업 550만원 맞았습니다. 클린기업 1760만원 클린기업 1760만원 맞았습니다. 비전통상 1100만원 비전통상 1100만원 맞았습니다.
하남전자 1320만 원. 예, 하남전자가 틀렸네요. 근데 아까 클릭기업 분배할 때 예산 매출분 할때 마이너스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금액은 다른 거예요? 그거 반영해서 아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 반영이 이미 됐죠, 여기에. 5월이라서 날짜 다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우리가 거래처 원장의 전표는 5월 말로 질문을 했고, 근데 그건 4월 말일 4월 말 거래였어요? 그럼 반영됐죠. 클린 기업 거였어요? 네, 1320만 원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매출 전표를 4월 말일 걸로 한번 볼게요. 4월 30일 메인 매출 전표에 1320만 원. 요것이 복수 거래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모두 합산해 가지고 플러스가 1600, 마이너스가 400, 그러면 1200에다가 부가세가 160에서 마이너스 40, 120, 그러니까 1200에 120이면 1320이 반영이 된 거예요. 여기 1320이 반영됐죠? 2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처 원장 3, 4분기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정의 증가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 원장에 가가지고 3, 4분기다. 그러면 7월부터 9월로 입력하겠습니다. 7월부터 9월. 금액 계정은 보통예금 103번. 엔터로 한 다음에 국민은행을 스페이스바로 엔터죠. 먼저 잔액으로요. 이거 바뀌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7월부터 9월 보통예금 7월부터 9월 103번. 자, 국민은행 거죠? 이걸 국민은행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내용별로 보시게 되면은 질문이 보통예금 계정이 증가액을 물은 거잖아요. 증가액은 차변에서 증가하지 않습니까? 차변에 요 전기 2월을 빼야 돼요. 이 전기 2월 빼고 하나, 둘, 요 두 개만 더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기를 이건 썼어야 되겠는데요. 그냥 자매에서 그렇게 해도 돼요. 이 두 개에서 이걸 빼도 하여튼 자매 탭에서 잔액 탭에서 이거 그렇지. 이거 보면 되죠. 이거 뭐. 증가하기라고 해서 이거 순간 저도 이거 드렸어요. 이거 저도 뺐어. 차별을 그렇게 하셨어. 증가하기라고 그러면 제가 맞아요. 이 증가하기라는 이 분기에
계정의 증가액은 보통예금 계정의 증가액은 차변 금액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3369,767. 하긴 그렇게 지금 여러분 생각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증가액이니까 이 기간에 차변에서 입금된 거에서 출금된 걸 뺀 것이 증가액이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네. 이의제기 한번 해보세요. 네. 중간 문제 내지 말았어요. 네. 그냥 딱 보고서 바로 잔액을 물어보던데. 그렇지. 되게 출제위원회 문제인 거예요. 한번 이의제기 한번 해보십시오. 보통예금 계정의 증가액이라는 것은 차라리 입금액이 얼마냐. 입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차변이 확실하죠. 근데 증가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입금에서 출금을 뺀 게 증가액이다. 그거 한번 잊지 말고 한번 작성을 해서 그 서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의제기를 못해요. 그 수험번호를 그 양식을 보면은 응시자 수험번호가 있어요. 아니 그 이의제기 할 만하네요. 이거는 보통예금의 요 7월부터 9월에 입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하면 차변이 확실한데 증가액이다 그랬으니까 차변에서 대변 빼가지고 답을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차변 금액만 했는데 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소득관리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